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면접중대장입니다. 자, 오늘 매시경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사는요. 은행 대출이자 올려서 상반기에 15조 원 벌었다. 이 기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와, 대출 이자를 올려서 상반기에 여러분 엄청나게 많이 벌었네요. 그쵸? 한번 이 이슈를 한번 오늘 좀 살펴볼게요. 자, 은행 대출 금리가 최근 1년간 0.25%포인트 올라가는 동안 적금 금리는 0.11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자, 우리가 이걸 보고 뭘 알 수 있냐면 기준금리가 우리나라의 대표 금리는 이제 하늘에서 결정하는 기준금리죠. 이게 모든 금리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기준금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기준금리를 중심으로 수신금리와 여신금리로 이제 우리가 나눌 수 있죠. 여신은 흔히 얘기하는 대출, 수신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어떤 뭐 적금이나 예금, 이자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 그런데 이 기준금리가 뭐 상승을 한다, 하락을 한다고 해서 이 두 가지의 금리가 똑같은 방향성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여기 나왔다시피 대출 금리는 최근 1년 동안 0.25% 올라갔어요. 그럼 뭐예요? 자, 돈을 1억을 빌린 사람이 있어. 그러면 1억에 대한 금리는 계속적으로 지금 올라가는 상황. 올라가면은 소비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자를 조금씩 더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 있죠. 그런데 반대로 보면 적금 금리는 뭐예요? 여기에서 얘기한 수신 금리. 내가 1억을 맡겼을 때 받는 금리란 말이에요. 이 금리는 0.11% 하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은행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예대 마진으로 살아남는 기관이잖아요. 은행이 여러분 공공기관이 절대 아니에요. 이익을 내야 되는 집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뭘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일즈를 강조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렇다 보니까 구조가 금리가 기준금리가 올라가더라도 똑같은 방향성으로 갈 수 없다. 당연히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를 많이 받을 거고, 그쵸? 돈을 빌려주는 사람한테 돈을 더 많이 받아야 될 거잖아요. 그리고 돈을 맡기는 사람한테 이자를 조금 줘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러한 금리 차이로 은행은 이자 수익이 크게 늘었다. 왜? 돈을 빌려줄 때는 이자를 금리를 높게 받고 저축을 할 때는 이자를 낮게 주기 때문에 그 갭 차이로 돈을 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KB, 신한, 하나우리, 농협, 5대 은행 등 올 상반기 이자 수익이 아무튼 최대다.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서는 이자 수익과 비이자 수익으로 여러분 나누죠. 여러분, 제가 최대한 지금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만약에 모르면 남겨줘요. 비이자 수익이 중요한 이유는 예전에는 이자 수익이 기반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비이자가 점점 중요하다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자 수익도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 보면은 5대 은행 상반기 이자 수익이 KB가 가장 많았고 신한, 하나, 농협, 우리순으로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자 이익으로도 은행이 크게 이익을 내고 있다. 자, 반면 예적금 금리는 떨어지거나 제자리 걸음이었다. 2020년 6월 1.23%였던 만기 3, 4년 적금 금리가 1.12로 낮아졌다. 아무튼 낮아졌다예요. 자, 왜 그러냐? 지난해 코로나 발생 이후에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75% 포인트로 인하되면서 적금금리가 낮아진 측면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적금금리가 낮아졌다. 그리고 영끌, 대출, B2 등으로 대출 수요가 급증한 것도 원인이지만 정부의 가계대출 쪼이기 압박을 받은 은행들이 대출 이자를 높였기 때문에 분석이 나온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제가 한 번 더 쉽게 최대한 쉽게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자, 이렇게 된 이유는 작년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75로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기준금리의 영향을 받는다고 했죠. 자, 그 영향을 받은 게 뭐다? 우리가 흔히 하는 적금, 예금, 요게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근데 거기에 작년에 경기가 안 좋으니까 또 부동산, 영혼까지 모아서 부동산을 사. 그럼 뭘 해야 돼? 대출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또, 이거 인생 뭐 있어? 한 방이야. 한번 코인 한번 해보자. 빚내서 투자해. 신용대출 급증. 그래서 대출 수요가 높아진 이유도 있겠지만, 다른 진짜 원인은 뭐라고 여기에 나왔다? 지금 가계대출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 금융당국에서 대출 해주지 마, 너무 많이 해주지 마 이렇게 제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한하는데 은행이
이 정부가 여기서 이렇게 야 하지 마라고 하는데 말 안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감수하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 방법은 이자 수익을 벌어야 되는데, 그러면 대출을 많이 안 해주고 그 대신 금리를 높이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이러한 현상이 벌어졌다라고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 나왔지만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받은 은행들이 대출 이자를 올려 총량을 조절해서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결국 대출 고객들은 이자를 더 낸다. 이런 얘기예요. 작년 8월 국민은행에서 6천만 원을 신용대출로 빌린 박모 씨는 최근 대출 연장을 위해 은행을 찾았다가 발길을 돌렸대요. 창구 직원으로부터 연 2.38%였던 대출 금리가 연장하면 금리가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은행 입장에서 아쉬울 게 사실 없는 거예요. 우대금도 줄었고. 그래서 이 박 씨는 다른 은행도 가보려고 했지만 큰 차이가 있겠나 싶다. 매달 내야 되는 주담대 원리금과 생활비도 빡빡한데 이자까지 오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진짜 급한 사람도 어떻게 해요? 금리 높아졌더라도 대출 받아요. 이게 이제 현장이에요, 현장. 은행들이 대출 급증을 막기 위해 대출 금리를 올린 결과 올해 상반기 은행 순이익이 사상 최저 늘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여러분 이게 지금 아이러니한 현상들이에요. 우리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좋지 않은 거죠. 그런데 금융기관은 수익이나 작년 증권에서도 보세요. 증권에서 돈 엄청 많이 벌었거든요. 지금 그 순익을 많이 내는 게 지금 금융기관도 수익을 많이 내고 있다고요. 자, 작년 상반기보다 12.9% 증가한 규모다. 은행들은 금융당국 압박이 어쩔 수 없이 우리 이자를 올렸어요. 막 이렇게 하는 입장이지만 사실 금융당국은 야 우리가 언제 이자 올리자고 그랬어? 그냥 대출 증가 속도 조절한 거라 속도 조절한 거라고 하잖아. 왜 뭐야 무슨 말이야? 그러면서 지금 은행들과 금융당국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식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 누구다? 일반 소비자, 서민들이다, 우리들이다, 여러분. 여러분들 금융권에 취업하면은 상관없지만 취업 못하면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 이해되시죠? 상반기 5대 은행 이자 이익이 첫 15조가 돌파됐다. 그러니까 15조라는 숫자를 좀 기억해 주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PT 면접이나 아니면 여러분 인성 면접이나 그때 경제 상황이 돌아가는 이슈에 대해서 이러한 숫자들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면 굉장히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죠. 자, 비투와 영끌 등으로 대출이 많이 늘어난 상태에서 금리를 올리니 이익이 쉽게 불어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또 시중에 돈이 풀리면서 금리가 낮은 예적금에도 돈이 몰렸고 기준금리가 낮아지면서 은행들의 자금 조달 여건도 좋아졌다. 맞고 여기에 보면은 사라져가는 대출 우대금리. 그러니까 금리를 우대금리라는 거는 금리를 좀 낮춰주겠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대출을 받을 때 낮춰주고 뭐 적금을 할 때는 대출 금리를 높여주고. 근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왜? 지금 뭐 상황 자체가 그렇지 않아도 충분히 이익을 보니까. 그러면서 결론은 뭐다? 지금 은행과 당국은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 상황을 한번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매식경도 여러분 잘 알차게 공부해 주시고요. 제가 한동안 또 몇 번은 안 올렸더니 지금 시청하는 학생들이 많이 줄었어요. 여러분 이때가 기회예요. 매식경을 보는 친구들은 반드시 좋은 일이 있어요. 단 꾸준하게 시청하세요. 제가 지금 하반기 매식경을 매일은 아니지만 제가 지금 편을 나눠서 기업 분석하는 거하고 나눠서 올리잖아요. 그거 보시고 시간이 남으면 전에 제가 올린 것도 반드시 보세요. 그게 여러분들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 분명히 엄청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요. 자, 오늘 한번 이동하면서 생각을 해봐요. 은행들의 대출 이자에 대해서.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로 살아있음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안녕.